아가씨 벨트 맸어요? 맸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벨트를 꼭 맵시다. 매야 됩니다. 꼭. 하이브리드의 기본 원리. 하이브리드를 먼저 접하기 이전에 우선 간단하게 이제 동력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반 내연기관은 다음과 같이 이제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적절하게 분배시켜주는 이제 변속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내연기관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본 거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직렬형을 저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직렬형은 이런 형태입니다.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엔진에서 발전기를 돌려주고요. 발전기에서 돌리는 이 교류, 알터네이팅 커런트, 교류 전류가 인버터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인버터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변속기를 돌려주는 이제 이런 감속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인버터가 전기예요? 인버터는 뭐냐면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거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러한 부품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를.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포머? 혹시 저기 그 태림 씨 그 휴대폰 충전하시죠? 네네네. 이 충전하면은 열도 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쨌든 휴대폰은 직류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 공급되는 전원은 교류거든요. 그 교류라는 거는 도선에서 전자의 이동, 전류 반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직류. 네.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교류라고 하는데 이런 교류와 직류를 중간에 바꿔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버터? 그게 인버터예요. 쉽게 생각해서 충전기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직렬형이라는 거는 무조건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은 오로지 발전기만 돌려주는 겁니다. 네. 바퀴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터에 의해서 무조건 바퀴가 돌리기 때문에 엔진의 RPM은 항상 일정 조건만 유지를 하고 발전만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상에서는 얘가 배출가스가 훨씬 적게 나오는 장점은 있는데 출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한 방식이 이제 병렬형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병렬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렬형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직렬형은 발전기와 모터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엔진은 그냥 변속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바퀴에. 근데 이게 병렬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발전기와 모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터에 전기를 주게 되면은 그 전기 에너지가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 바뀌어지고. 발전기라는 건 뭐냐면 거기 안에 외부에 기계적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와 모터 이제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얘는 엔진의 힘과 그다음에 모터의 힘을 합쳐서 차가 가기 때문에 훨씬 좀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하다. 출력 면에서 좀 월등하다. 그다음에 얘는 장점이 뭐냐면은 얘 벌려놓고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빨리 생산에 대응하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장점 면에서. 그러니까 쉽게 빨리 차에다 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얘는 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순수한 전기차로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직렬형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의 힘으로만 가잖아요. 얘는 모터의 힘. 그렇죠. 모터의 힘과 엔진의 힘 항상 같이 가줘야 돼요. 이 병렬형은. 이게 단점이에요. 엔진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 바퀴 쪽이 다. 일축선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제 요거는 먼저 이제 97년도에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먼저 이제 양산이 들어갔거든요. 모든 하이브리드에서 어떤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안 좋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직렬형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요 방식이에요. 직렬형과 병렬형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비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냥. 다 좋은 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 하이브리드에서는 얘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비싸요, 그러면? 비싸고 이 엔진과
중간에 그 바퀴 사이에 변속기 부분에 이제 모터를 두 쌍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유성 기어를 넣어서 예, 차가 갈 때 이제 모터로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위급한 상황,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모터 이게 또 발전기가 돼서 여기가 분기가 돼서 직렬형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합쳐서 병렬형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를 다 한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모터가 2개 들어간다. 그렇죠. 이 안에 모터하고 발전기가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유성기어라는 걸 사용하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 안에 다 때려 넣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은 수리 비용, 제작 비용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격이 보면 좀 고가입니다 이게. 효율 면에서는 좋으나. 예, 이해 가시죠? 아, 병렬형과 직렬형, 혼합형. 지금 그럼 세 가지 차가 다 팔아요? 지금은 예, 그 첫 번째 직렬형 같은 경우에는 그 쉐보레 볼트라는 차가 이제 직렬형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병렬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처음에 이걸 썼지, 이게 HD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방식은 여기 도요타 프리우스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그럼 혼합형은 도요타라는 회사에서만 파나요? 지금 거기에서 원천 기술을 다 이렇게 이제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허가를 거죠. 받던지. 그래서 이걸 또 해냅니다, 이거를. 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게 병렬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엔진 클러치라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아까 전에 거기에 보면 모터하고 발전기가 2개 있었죠. 예, 요거 이제 바깥쪽에다 빼가지고 여기도 모터 발전기가 있고 여기도 모터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바깥에 빼내서 얘도 그 순수하게 전기차 주행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제 엔진 클러치라고 그래서 얘와 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요. 그러면은 엔진만 돌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충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순수하게 전기차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만든 게 병렬형이지만은 이렇게 또 따로 나눠놨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YF 소나타 때부터 나오면서 이제 세계 최초 병렬형 하이브리드가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완전 독립식으로 돼서 동력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 모터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면 엔진과 모터를 같이 가기도 하고, 예, 때에 따라서는 요걸 발전을 돌려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더 복잡해졌네. 많이 복잡해졌죠. 근데 얘처럼 이렇게 수리비 면이나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단품으로 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고장은 나지는 않는데 예, 충분히 좀 유리하고요. 다만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이론상 이게 최고입니다. 이 부분은 예,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나은데. 그럼 이거 엔진 보러 갈 수 있나요, 저희? 예, 지금 바로 또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예. 아,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크다, 이동을 진짜. 했습니다. 예, 이쪽으로 할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 하이브리드는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다르게 네.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 배터리를 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 예, 그리고 이 전체 레이아웃상 우리가 봤을 때 그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운전석 시트, 이 조수석 시트, 뒤에 2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되고요. 배터리는 뒤쪽 트렁크 쪽에 있다라고. 예, 아래에도 있고 뭐 위쪽에 있는 차들도 있고 이 구조를 거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링 팬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식혀주. 선풍기 같다. 예. 배터리 성능을 위해서. 예,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예,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직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끄거나 또는 시동 걸 때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집으로 말하면 이제 두꺼비 집 같은 거. 예, 그런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기. 예, 차단기. 차단기 같이 생겼다. 예,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뒤쪽에서 약간 떨꺽, 따닥딱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걸로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작동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도시락 같이 생긴 이런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 배터리가 정확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컴퓨터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게 여기도 들어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감지를 하고 여기도 감지하고 실제로는 이제 요거 하나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차량은 이제 PHEV라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시 말해서 그 외부에 충전 시설이 있고 조금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보시면 돼요. 용량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보통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조금 더 늘려서 외부의 충전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전기를 충전하고 그러면 이제 엔진이 개입되는 상황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전기차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비약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충전을 해야 하긴 해요? 충전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쓰시면 돼요.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없다. 네. 충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플러그인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돼도 되죠. 저걸로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다 충전 못 시키니까. 이제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와서 요 정도로 사용을 하면은 그 엔진의 개입이 좀 잦잖아요. 그러니까 연비면에서 조금 불리한데 여기에서 배터리를 조금만 더 넓히면은 그 야간에 잉여 전력을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집에 주차를 했을 때 충전 시설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연료 소비가 줄고 잉여 전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이동을 할 때 좀 적은 유지 비용으로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이 배터리가 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네. 걱정 부분 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컴퓨터들이 이 배터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하고 있습니다.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터리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거의 뭐 어느 정도로? 예, 그 수명은 거의 뭐 무한이다. 또는 거의 뭐 망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뒤쪽에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배터리는 이렇게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팬, 쿨링 팬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들도 있고 차단기도 있고. 예. 예.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먹고 예. 싶다. 네. 요거는 그냥 예. 배터리하고 쭉 가서 모터하고. 예.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차라리 이 배선은 이제 차종에 따라서 이 배선은 차량 밑 바닥 쪽으로 바닥인데 실내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 예, 차를 떴을 때 이제 보이는 배선이고요. 예. 자, 그럼 하이브리드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고전압이 이렇게 앞쪽으로 오면은 이제 직류가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커넥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와, 진짜 그 핸드폰 충전기 같이. 네. 그리고 사실 또 하이브리드 하면은 운전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이런 고전압이 또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제조사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커넥터가 빠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단자 보이시죠? 네. 예, 이런 단자들을 또 설치를 해서 이게 딱 빠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라고 또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센서. 들어오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고전압 라인은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인버터인가요? 이게 인버터? 예, 이렇게 전체 부분을 인버터로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핵심 제역이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이 고전압이 들어오면은 직류가 들어오면은 이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서 모터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차가 이렇게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또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엔진하고 변속기가 기존 차량에 이런 모터하고 이런 장치들이 없거든요. 그 우리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 제동 장치가 디스크에 작동이 되면서 제동장치 디스크가 작동이 되면은 예, 거기 캘리퍼하고 작동이 되면서 열이 나고요. 열이 나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그냥 열 에너지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얼마나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제동을 하게 되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제동도 하지만은 운전자의 제동 의지가 좀 더 개입이 되면은 이때 이 엔진과 변속기 사이의 모터가
발전기가 됩니다. 예. 발전기가 돼서 차가 움직이는 그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돌려서 이 충전을 시키는 거죠, 뒤쪽에.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그러고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이 있는 이 시스템이 결국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이 핵심 제어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이제 병렬형 하이브리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바퀴 지금 상에는 없지만은 네. 이 변속기의 모터도 연결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안에 보시게 되면은 입력축과 엔진이 연결이 되어서 네. 엔진의 동력도 예, 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터의 동력도 이 바퀴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엔진과 모터의 힘을 이제 동시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병렬형 하이브리드고요. 아까 그럼 말씀하신 그 핵심 엔진 클러치는 클러치는 이 변속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부에. 예. 실제 위치는 뭐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구조적으로 요 안쪽에 이제 그 정비 편의성과 네. 효율적인 어떤 설계를 위해서 이제 변속기 안에 이 안쪽에 들어 있고요. 네. 예, 따라서 그 주행을 할 때 엔진 시동이 꺼지더라도 네. 엔진 클러치가 떨어지면은 그냥 모터의 힘으로 돌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 그 아시겠지만은 엔진의 힘은 처음에는 약해요. 회전수가 낮을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 힘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모터는 회전수가 낮을 때 처음에 강력한 토크를 냅니다. 그래서 이동상 출발할 때 무조건 전기로 출발을 하는 게 연비에선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이브리드 컨셉이 맨 처음 출발할 때는 EV,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해서 모터의 힘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요. 이거는 모터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차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붙어서 이제 일정 부분 운행을 할 때는 엔진이 개입을 해서 이제 같이 가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판에서 좀 더 강력한 가속을 필요로 한다면 엔진과 변속기, 엔진과 모터가 같이 합쳐서 진행을. 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해요? 예, 순수하게 엔진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만 운행을 하셔도 가능한데 그런 조건이 언제냐면은 고속에서 이제 일정 부분 계속 꾸준하게 갈 때, 그때는 모터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엔진이 한번 탄력을 붙어서 차가 움직이는 관성 에너지가 이제 최대가 될 때, 그때는 이제 엔진 힘으로만 가볍게 움직여도 차가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얘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엔진만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은 저희가 아까 네. 봤던 뭐 MPI, GDI하고 똑같나요? 예, 다른 요 점은 엔진 같은 경우 기본적인 원리는 같고 네. 여기 고압 펌프가 이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GDI 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 형태죠. 요거는 이제 얘하고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아, 예, 이게 이제 저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사실 이 특허를 피해서 이제 만든 부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HSG라고 해서 이제 정식 명칭은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그러고요. 이 부품이 엔진을 시동을 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동이 걸린 엔진에서 얘는 또 발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충전이 되고요. 이 전기를 얘는 변환시켜서 이제 저쪽 뒤에 배터리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부품이 이렇게 하나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에어컨 컴프레셔라고 해서 에어컨 가스를 순환시켜주는 이제 장치인데 보통 내연기관은 이제 여기 벨트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하다가 그 시동이 안 걸려 있을 경우에도 에어컨이 꺼져.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특별하게 이렇게 고전압으로 따로 이게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리로 뭐 전기차는 그러면 여기 똑같은 상태에서 이것만 없는 거예요? 전기 차량은 이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엔진이 없는 거고요. 인버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진과 후진을 위한 어떤 감속기, 그 다음에 이제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하여튼 뭐 다른 게 조금은 더 있다는 소리네. 예, 이런 형태들이. 네, 요게 붙어 있나요, 그럼 여기? 예, 그 잠깐 그럼 실차 가서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전기차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엔진이 개입이 돼서 그 구동 바퀴에 엔진의 동력을 전달해주고 또 모터하고 함께 이제 주행하는 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EV 차량은 엔진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연료 탱크도 없어요. 그 그러네요. 연료 탱크 자리에 이 고전압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청 크죠? 네.
예, 그래서 이 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는 대신에 네. 강력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디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모터가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예, 모터가 크고 또 이렇게 그 각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예,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워낙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감속기라는 이 리덕션 기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공짜로 치면은 그냥 미션이라고 보면. 그렇죠. 미션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어컨.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는 태림 씨 너무 전문가 되시는 거예요. 예, 컴프레셔. 재밌어요, 하이브리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배터리가 4개나 있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충분하게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배터리가 좀 용량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좀 작았었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엔진이 개입을 하니까. 근데 얘는 주 동력원이 이거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주행, 그 다음에 가속, 감속 모든 걸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생 제동도 또 이게 다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여름철에 뭐 에어컨을 가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예. 겨우철에 또 히터를 많이 가동하면은 네. 결국 그거에 대한 에너지원은 어딜까요? 여기. 전기. 그럼 이게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충전해야 돼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가동을 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개념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충전 포트예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급속 충전이고요. 예. 그게 하나 더 있던데. 네, 요거는 이제 앞쪽에 요게 이제 그 완속 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전기 손 코드에 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속하고 급속하고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급속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급속으로 충전하는 거는 네. 그- 권장사항은 아닌가요? 권장사항은 아니라기보다는 여기에 많은 전류량을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조금 많은 열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다 전체를 꽉 채우지는 못합니다. 네, 예, 시간이 그래. 필요하겠네요. 예, 대신 빠른 시간에 최대한 빨리 넣을 수 있는 거고요. 한 90% 정도 충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급속 충전. 스테로이드 같은 거구나. 네, 빨리 해서 한 30분 정도면은 그냥 바로 완전 방전됐을 때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면은 완전 충전된다. 물론 이제 차량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완속과 급속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급속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바로 직류로 들어가 버립니다. 직류. 네. 바로 그래서 그 충전 설비에서 그 교류 전압이 직류로 바꿔주고 바로 직류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 충전 설비에서 이제 계속 식혀주는 냉각 팬이 들고 우우 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여기는 이제 완속으로 교류로 들어옵니다. 교류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류로 들어오게 되면은 태림 씨 교류 충전기 우리 휴대폰 충전하면 열 나죠? 네, 뜨겁죠? 충전기 그쵸? 여기가 나중에 이제 열이 생겨서 이것도 식혀주고 여기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완속을 충전하면은 여기가 또 이제 일정 부분 회전하면서 차에 또 열이 나거나 그러면 또 우거리는 소리가 나고. 네. 급하실 여기까지. 때만 예. 급속을 사용하고. 예, 그렇죠. 급하실 경우에 급속을 사용을 하고 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완속 충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이제 오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속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려면은 예, 완속을 충전하게 되면 낮은 전류로 이제 천천히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좀 부담이 좀 덜 되겠죠. 그리고 100% 가까운 완전 충전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좀 사실 부족한 시신도 많은 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했는데 예. 저희 둘이 너무 이제 좀 지식이 학식이 낮다 보니까 자동차에 또 그거에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은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지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예.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한 번 또 남았죠, 저희. 네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터보차죠. 과급기. 과급기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다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차량 안전 관리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리버가 되는 그날까지 함행순. 제가 차를 이게 기획한 게 사실 제가 차를 몰라
몰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다수가 저는 저 정도 수준이 그래도 한 70%는 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서 필편을 지금 편집하면서 여러 저 같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시켜줬어요. 근데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멘붕이 왔어요. 일단은 그 운전이라는 게 지금 많이 보편화됐는데 그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게 고급 기술자였죠, 운전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기초 원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해지면서 운전이라는 걸 모두하게 되면서 특히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좀 난데 남성분들 중에서도 또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쉽게 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냥 설명을 좀 비율을 굳이 이게 100% 매칭이 아니어도 그냥 이 사람한테 쉽게 그냥 이해를 그냥 조금만 시켜준다는 개념. 이게 자동차의 부품을 얘기하거나 구조 형상을 얘기하거나 기능을 얘기하면 처음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 인체나 뭐 건물이나 뭐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려면 이 기승전결이 굉장히 길어져요. 아, 그런가요? 예. 얘기가 방대해져가지고 중심이 한 원리를 한 시간씩 설명해야지 이해가 돼요. 맞아. 사장님이 그 말 했었죠.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씩